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학년도 화학2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시면요. 다니엘 전지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다니엘 전지가 금속의 반응성 차이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해서 기억 에너지를 니은 에너지로 전환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자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2번은 서로 다른 온도에서 철의 결정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단위세포가 각각 한 변의 길이가 A와 B인 정육면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은 꼭지점과 정육면체의 중심에 들어가면서 채심 입방 구조에 해당하고요. 나는 면의 중심에도 입자가 있으니까 면심 입방 구조에 해당하고, 단위세포의 질량을 나와 가에 대해서 비교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동일한 철 원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단위세포에 들어있는 입자수를 비교해주면 되죠. 채심 입방은 2개가 되고 면심 입방은 4개가 되죠. 우리가 단순 1개부터 시작해서 1개, 2개, 4개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 쪽에서가 4개로 가에서의 2개보다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가 2배인 거니까 질량도 2배가 되겠죠. 기억은 채심이 들어가면 되고요. 니은 자리엔 2가 들어가면서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3번은 25도씨 일레이템에서 암모니아와 관련된 2가지 열학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헤스의 법칙 관련 문제인 것 같죠? 25도씨 일레이템에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N2H2에 대해서 생성 엔탈피는 0으로 주어져 있지만 가장 안정한 상태의 원소에 대해서 생성 엔탈피가 0인 건 암기사항으로 보셔야 돼요. 제시된 2가지 반응은 모두 흡열 반응이다. 둘 다 델타 H 값이 양수로 주어지면서 흡열 반응에 해당하고요. 암모니아의 생성 엔탈피, 암모니아 1몰을 안정한 상태의 원소에서 시작해서 만드는 반응에 대한 거죠. 암모니아를 그러면 질소와 수소에서 만드는 반응인 거니까 첫 번째 반응식을 뒤집어야 되고요. 생성 엔탈피 1몰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뒤집어 놓고 개수의 절반, 즉 델타 H 값도 절반이 되면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 2분의 1 배해주면 마이너스 45로 들어가게 됩니다. 크기는 맞았는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네요. 니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N2H4 1몰이 분해돼서 N2 1몰과 H2 2몰이 생성되는 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마이너스 100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N2H4의 분해 반응인 거니까요. 아래쪽 반응은 뒤집어주면 되고, 뒤집어서 더해주는 과정에서 암모니아는 소거가 되면서 N2와 H2로 분해되는 반응이 나오네요. 실전에서는 뭐 반응식을 다 쓰기보다는 지금 워낙 간단하게 아래쪽 반응을 그냥 뒤집어서 더해주면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뒤집었을 때 부호가 마이너스 190으로 바뀌고요. 더해주면 마이너스 100kJ이 남는 상황인 거니까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됩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4번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설은 액체 상태에서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이 존재하는 물질은 수소결합이 존재하지 않는 물질보다 기준 끓는 점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소결합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건 아니죠. 뭐 당장 무극성 분자로 분산력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분자량이 커지면 수소결합이 있는 분자들에 비해서도 끓는 점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 자료들을 보면 수소결합이 있는 애들과 수소결합이 없는 애들에 대해서 기준 끓는 점을 조사했고, 이때 가설에 일치하는 물질상도 있지만 가설에 어긋나는 물질상도 존재하기 때문에 가설이 옳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가설에 어긋나는 물질상에 해당하는데 지금 기억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네요. 그럼 수소결합이 있는 애와 수소결합이 없는 애의 조합으로 수소결합이 없는 쪽에서가 끓는 점이 높은 걸 찾아주면 되고요. 지금 수소결합이 있는 물의 경우에는 끓는 점이 나머지 애들보다도 높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암모니아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암모니아보다 수소결합이 없는 애, 그리고 끓는 점이 높은 조합으로 들어가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3인 거니까 Cl2O나 CCl4가 들어가면 되는데 CL2O는 이미 들어갔으니까요. 암모니아와 CCl4의 조합이면 되겠네요. 암모니아와 사용화탄소 CCl4가 들어간 건 1번에 바로 답이 있네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5번은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반응식은 전부 개수가 1로 명확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1차 반응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3개의 강철 용기에 A를 각각 넣고 반응시킨 실험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A의 초기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가 주어져 있네요. 속도식이 여기에 주어져 있지만 농도가 지금 동일한 상태에서 비교하고 있는데 속도 상수의 비율값을 주고 있는 거죠. 가나다 순서로 1대 2대 4의 비율을 주고 있고, 그럼 가나다 순서로 속도 상수가 1대 2대 4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촉매가 둘 다 없는 가운데 속도 상수가 이렇게 커지는 건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이고요. 같은 온도 가와 다에서 비교할 때 속도 상수가 이렇게 커지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건 X가 정촉매로 작용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T2가 T1보다 크다. 기억 맞는 보기가 되고 X는 정촉매로 작용한 게 맞습니다.
K1과 K2의 비율은 2배 차이가 나고 K2, K3도 2배 차이가 나니까요. 둘 다 좌변, 우변이 2로 동일한 거죠.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네요. 전체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6번은 물질 가와나의 전기분해 실험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가와나가 질산은 A제너3 수용액과 NaCl,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에 은과 수소 기체 중에 하나라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원되기 쉬운 경향을 주면서 환원 반응을 A제너3 수용액에선 Ag+가 물보다 환원을 잘하니까 Ag+가 환원하게 되고요. Na+는 여러 번 등장했죠. 물보다 환원을 못하기 때문에 물이 환원 반응을 통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A제너3 수용액에서는 환원 전극에서 Ag가, NaCl 수용액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할 테고요. 조금 특별하게 3년기 지시약을 넣으면서 실험하고 있네요. 두 수액에 각각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두세 망을 넣고 전기분해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관찰된 마이너스 극 주변 수액의 색변화와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된 물질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오면서 이걸 얻어서 환원 반응을 진행하는 거죠. 그 환원 반응이 Ag+가 Ag가 되는 반응을 하거나 지금 Ag+가 전자를 얻어서 Ag가 되는 반응, 또는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물이 전자를 얻어서 수소기체로 환원되는 반응을 하는 거죠. 이때 지시약의 색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페놀프탈레인의 경우에는 중성이나 산성에선 무색이다가 염기성이 되면서 붉은색으로 변화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화하는 게 Ag+의 환원 반응에 의해서는 액성이 바뀔 이유가 없는 거고, 근데 위쪽에 수소기체가 발생되는 반응에 대해서 친절하게 반응식도 준 거죠. 지금 OH-가 생성되면서 염기성으로 바뀌어서 붉은색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의 경우가 물이 환원 전극에서 반응에 직접 참여한 거니까요. NaCl 수용액이 될 테고, 아래쪽 변화 없는 건 Ag+가 참여한 A제너3 수용액이 되겠죠. 그러면서 생성되는 물질도 기억과 니은이 은과 수소기체 중에 하나였는데, 가에서는 수소기체가 나오니까요. 수소기체가 들어가고 나에서는 은이 들어가주면 됩니다. 전기분해가 진행될 때 환원 반응은 플러스 극이 아니라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거죠. 위쪽에 마이너스 극이라는 자료를 주기도 했고요.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 반응을 진행하는 겁니다. 기억 틀린 보기가 되고, 가는 NaCl 수용액이 맞고요.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이 각각 1몰씩 생성이 되었을 때 얻은 전자의 양,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전자는 반응식에도 등장을 하지만 은 1몰당 전자 1몰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수소하고는 전자의 개수가 1대2이기 때문에 수소 1몰이 생성이 되려면 전자는 2몰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수소가 나오는 기억에서가 똑같이 1몰의 기억 니은이 생성됐더라도 전자의 몰수는 2배만큼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가에서가 2몰, 나에서가 1몰 상황이기 때문에 2배에 해당하는 게 맞죠.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7번은 티도시에서 A 액체부터 C 액체까지의 증기 압력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진공 상태의 두 용기에 X 액체, Y 액체를 각각 넣은 후에 T도시에서 평형에 도달한 것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X, Y를 대응시켜야 되는데 A부터 C 중에서 하나라고 되어 있고, 조건으로 H1이 EH2라는 조건을 주고 있네요. 지금 이 H1 자리가 H2의 2배라는 걸 줬고요. X와 Y를 대응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진공, 대기압으로 주어져 있으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조합을 셋 중에서 찾아보라는 거네요. 일단 X하고 Y의 증기압만 놓고 오면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는 상태에서 Y쪽이 더 강하게 누른 거니까 Y가 증기압이 큰 거예요. 그럼 Y의 경우에는 증기압이 제일 작을 수는 없으니까 B나 C 중에 골라야 되고, 증기압이 Y보다 작은 X는 증기압이 가장 클 수는 없으니까요. A와 B 중에 골라야 됩니다. 근데 B부터 대입하면 모순이 생기긴 하겠지만 사실 A부터 대입하셨으면 답이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지금 B의 경우에는 215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기압이 760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X자리에 B가 들어가면서 215가 되면 이 H1에 해당하는 건 대기압과 X의 증기압의 차이잖아요. 215가 들어가게 되면 둘의 차이가 홀수로 나오면서 H2는 그러면 소수점까지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두 증기압 차이가 H2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증기압 차이가 소수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없으니까 B가 들어갔을 때 모순이라는 게 금방 보이긴 합니다. A부터 만약에 대입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조건을 만족하는 조합을 바로 찾으셨을 것 같고요. 이 자리에 A가 들어가면 증기압이 100이 되면서 100과 760의 차이인 거니까 H1에 해당하는 증기압 차이, 압력 차이가 수은기둥으로는 지금 660mmHg죠. 660이 되고요. 그럼 H2 자리는 330으로 들어가고, A와 증기압이 330 차이라는 건 C인 거니까 이 자리가 C로 들어가면서
330으로 430으로 들어가게 되면 100과의 차이가 330이 나는 게 맞고요. 이 자리 그래서 430이 되고, 진공인 거니까 여기에는 압력이 없죠. 그럼 H3는 그대로 증기압으로 나타나니까 H3가 430으로 대응이 됩니다. 문제에선 X와 H3를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A와 430의 조합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8번은 용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용매의 종류가 XY로 주어지면서 질량이 있고, 용질은 A와 B, 그리고 1ATM에서의 끓는 점 오름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끓는 점 오름은 몰랄 오름 상수가 있을 테고, 여기에 몰랄 농도의 곱으로 주어지는데요. 지금 제시된 자료들을 보면 비율 관계 위주로 정리를 하는 게 편해 보이고, 묻는 것도 A, B 화학식량 B, 그리고 여기에서도 몰랄 오름 상수의 비율 정도만 묻고 있으니까 그냥 주어진 자료를 정리해서 비율 관계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비발성 비전해질 조건이 주어져 있고 라우레 법칙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이 같을 때 용질의 몰수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100g, 100g, 200g이면 이 자리를 100g으로 만들면서 자료 정리를 해주는 게 좀 더 편한 상황이죠. 용매의 질량을 맞춰주면 그냥 용질의 몰수를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라고 해주면 되잖아요. 다만 같은 농도의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용매의 질량을 절반 해줬으면 용질의 질량도 절반으로 들어가야겠죠. 3W가 아니라 이 자리만 살짝 1.5W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면 그냥 같은 용매의 질량에 들어있는 용질에 대해서 얘네들의 몰수가 몰랄 농도와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AB 화학식량의 비는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끓는 점 오름을 둘을 비교할 때요. 용매가 동일한 경우에는 몰랄 오름 상수가 동일한 거니까 둘의 차이는 몰랄 농도의 차이에서 나온 거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몰랄 농도가 그냥 둘의 몰수 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A와 B에 대해서 화학식량은 질량비를 몰수비로 나눠주면 되는데, 질량비는 지금 2대3으로 들어가 있고요. 몰수의 비율은 몰랄 농도 B가 2대1인 상황이죠. 몰랄 농도의 비율이자 이게 그대로 몰수의 비율인 거니까 2대1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1대3이 되면서 B 쪽에서가 화학식량이 3배인 거죠. 이 자료는 3배라고 찾게 되고요. 뒤쪽에 몰랄 오름 상수에 대해서 또 비교를 해야 되는데, 몰랄 오름 상수를 비교하기 위해선 이번엔 몰랄 농도가 동일한 상황을 만들면서 끓는 점 오름을 비교해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직접 그냥 계산해서 찾아주셔도 되지만 저는 좀 편하게 풀이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상황에서 K와 8K라고 주어져 있는데, 나와 다를 비교한다면 나와 다에서는 같은 용질의 종류에 대해서 끓는 점 오름이 지금 8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살짝 요걸 바꿔서요. 여기 100g이었는데 1.5W였으니까 이 자리를 1.5W에 맞게 살짝 바꿔주게 되면, 여기만 살짝 바꿔볼게요. 그럼 100g에 2W 녹였을 때가 끓는 점이 8K 올라갔다면 1.5W면 같은 용매의 질량이 4분의 3배가 되면서 몰수가 4분의 3배, 그럼 몰랄 농도도 4분의 3배가 된 거니까 끓는 점 오름도 4분의 3배가 되면서 이 자리가 살짝 6K로 바뀌겠네요. 어차피 정확한 값이 아니라 저는 비율만 비교하고 싶었던 거니까 이 자리를 1.5W로 바꿔주게 되면 똑같은 100g에 똑같은 B를 1.5W 녹이면서 그냥 같은 몰랄 농도 수액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고요. 같은 몰랄 농도 수액일 때 끓는 점 오름이 6배 차이가 난다는 건 몰랄 오름 상수가 6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6배 차이 나면서 Y쪽이 큰 거니까 이 자리가 6으로 정리가 되고 곱해주면 18이 되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9번은 25도씨에서 3.2 몰랄 농도 A 수액 110ml에 물을 Xg 추가했고요. 그랬더니 20% 수액이 됐대요. 20%라면 전체 중에서 A가 20% 또는 A가 20%면 물이 80%인 거니까 A와 물이 질량으로 1대4 비율을 가지고 있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25도씨에서 3.2 몰랄 농도 A 수액, 앞에서 3.2 몰랄 농도 A 수액이 있었는데 밀도가 1.2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몰랄 농도가 주어지게 되면 주어진 그 상황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실제 주어진 자료에 맞춰서 비율 관계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도 그렇게 해보면요. 3.2 몰랄 농도라는 건 물이 1000g, 즉 1kg 들어있을 때 A가 3.2몰인 거예요. 근데 그 A 3.2몰이 지금 같으면 100을 곱해주면 A가 320g인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물과 A에 대해서 물이 1kg일 때 A가 3.2몰이자 320g 들어있는 이런 상황이 3.2 몰랄 농도에 대해서 간단한 상황을 생각해 본 거고, 그럼 전체가 1320g 상황인데 실제 용액은 이 상황이 아니라 110ml라고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계산을 편하게 준 게 110ml라면 밀도를 곱했을 때 둘은 곱해주면 110에 21을 더하면서 132g이 되는 거죠. 즉 3.2 몰랄 농도 수액에 대해서 간단한 경우를 생각해 봤는데 실제 주어진 자료가 132g으로 그냥 이거의 10분의 1배인 거네요. 원래라면 따로 옮겨 쓰려고 했는데 마침 그냥 10분의 1배인 거니까요. 공만 없애주면 자연스럽게 물과 A 그리고 전체 용액의 질량에 대해서 지금 주어진 자료에 맞게 스케일 정리를 해준 거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물만 X만큼 추가한 거고 여기에 물을 X g만큼 집어 넣었더니 20% 수용액이 됐다는 건데 계속 앞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전체 중에서 A가 20%라고 해도 되고요. 요 A가요. 아니면 전체 중에 A가 20%면 나머지 80%가 물인 거니까 뭐 A의 4배가 물의 질량이라고 해도 됩니다. 저는 그냥 이거의 4배라고 해볼게요. 4배 해주면 128g이 되고요. 128g을 만들려면 X가 28이면 되겠죠? 28.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0번은 그림 가가 CO2의 상표형 그림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와 다는 각각 실린더 속에서 CO2가 상표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다도 초기 상태가 아니라 상표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는 거에 주의해야 되고요. 가에서의 C1 그리고 C2 구간은 각각 곡선 AT, BT의 일부라고 되어 있고 나와 다에서 CO2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C1 또는 C2의 한 지점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나의 경우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거니까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영역 이쯤에 있다는 얘기고요. 다의 경우에는 고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영역인 거니까 여기가 지금 나에 대한 거라면 이쯤에 다에 대한 자료가 있다는 거고 뭐 이 중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주지 않았으니까요. 문제의 보기를 풀이하는 데는 뭐 C1, C2 구간에 어디에 들어가든지 보기를 통해서는 구별이 안 되는 뭐 그런 형태로 보기 출제를 하셨을 거예요. 묻는 것들만 정리해 보면 나에서 CO2 온도와 압력이 C2의 한 지점에 해당한다. 그렇죠. C2의 한 지점에 해당하고요. 나에서의 압력과 다에서의 온도 기준으로 CO2의 안정한 상황이 고체이다. 나에서의 압력은 지금 세로축이죠. 나에서의 압력과 다에서의 온도 이렇게 만나는 지점은 한 이쯤 되겠죠? 고체가 안정한 영역이 맞습니다. 다에서 외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온도를 10도씨까지 높여서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안정한 상황은 기체이다. 이 다 지점에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으니까 수평선을 그려야 되고요. 온도를 10도씨까지 올리면 한 이쯤 되겠네요. 기체가 안정한 영역에 해당하고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상표형 문제가 정말로 간단하게 출제가 됐네요. 그냥 상표형도 안에서 묻는 것들을 그냥 표시만 잘하면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전체가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1번은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속도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개수는 A와 C는 명확하게 주어져 있고 B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1차 반응임을 알려주고 있고 온도 T에서 강철 용기에 A를 넣고 반응이 진행될 때 시간에 따른 A와 C의 몰농도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몰농도 B가 그대로 몰수 B가 될 테고요. 그림을 통해서 B의 개수는 준 거네요. A가 0.4 소모가 됐을 때 B가 0.4 늘었으니까 1대1로 반응하면서 B의 개수가 A의 개수와 같은 거죠. 이 자리가 2가 되고요. 반감기 자료도 준 거군요. 지금 0.8에서 시작해서 T만큼 지났을 때 0.4가 되면서 A의 농도가 절반이 됐죠. 반감기인 거고 0.1은 검산용으로 쓰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반감기 2번이 지난 시점이 3T인 건데 4분의 1로 잘 줄어든 상황입니다. 묻는 것들만 정리해보면 B는 2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T일 때와 2T일 때 순간 반응 속도가 얘를 얘기하는 거죠. 속도 상수가 일정한 가운데 A의 농도만 보면 되는데 T에서 2T로 가면서 반감기가 지났죠. 그래서 A의 농도가 절반이 됐으니까 속도도 절반이 될 겁니다. 2로 들어가야죠. 디귿번 0에서 3T 그리고 2T에서 3T 동안에 C의 평균 반응 속도를 묻고 있어요. 어차피 비율인 거니까요. C의 속도 B라고 했지만 C하고 A는 개수비가 1대2라서 그냥 C의 속도의 2배가 A인 거죠. 우리는 A로 분석하는 게 편한 거니까 어차피 비율 관계라면 이걸 전부 다 A로 바꿔도 C에 비해서 분자 분모가 다 2배가 되면서 같은 비율을 가질 테고요. 그래서 그냥 A로 해주면 될 것 같고 평균 속도는 분모에는 전체 걸린 시간 분자 쪽에는 농도 변화량이 들어가주면 되는데 0에서 3T라면 그냥 T 빼고 시간이 3일 때요. 2T에서 3T는 시간이 1인 거고 분자에 농도 변화량이 들어가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비교해주면 A를 가지고 그냥 비교할게요. 0에서 3T라면 0.7 2T에서 3T라면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2T 자리가 0.2였겠죠? 0.2에서 0.1로 0.1입니다. 즉 1대
7의 비율인 거죠. 그냥 A를 가지고 분석해주면 개수가 C는 또 A의 절반이기 때문에 귀찮은 소수점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A를 가지고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그냥 0.8, 0.1이 아니라 그냥 8, 1로 해서 여기 7일 때 여기 1이다. 이 정도만 찾아내셨어도 됩니다. 올려주면 7분의 3으로 정리가 되면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됐네요. 기억번 보기가 맞는 보기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9월 평가 문제가 지금 1, 2페이지뿐만 아니라 3, 4페이지에 가도 계산이 복잡한 문제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용액 파트에서 좀 계산이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용액과 관련해서 지금 8번이나 9번 문제 같이 좀 편하게 나온 문제들이 있었고 뒤쪽도 마찬가지고 해서요.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문제가 좀 잘 풀리는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 2페이지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남아있는 3페이지, 4페이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보시면요. 25도씨 1A템에서 두 가지 열화학 반응식과 네 가지 결합의 결합에너지라고 되어 있고 주어진 반응식 둘이 있고 결합에너지 관련 자료들이 있네요. 이 자료로부터 EA 플러스 B 마이너스 C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결합에너지를 이용한 헬스의 법칙 문제인 거죠. 우리가 주어진 반응을 통해서 결합에너지는 일단 기체 상태가 전제되어야 되니까요. 물을 제거하면서 기체상 반응을 만들어주고 이 반응의 반응열을 결합에너지를 이용한 반응열을 구하는 공식이 있죠. 반응물의 결합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물의 결합에너지 총합을 빼주면 되는데 이 방식을 통해서 반응열을 나타내다 보면 구하라고 한 E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형태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물을 소가하기 위해서 아래쪽 반응을 2배에서 더한 반응을 생각해 볼게요. 2배에서 더해주면 물이 없어지면서 2개의 수증기로 바뀌게 되죠. 즉 이걸 수증기로 바꾸면서 아래쪽을 2배에서 더해줬으니까 마이너스 890이 아니라 여기에 88을 더했다라고 해주면 마이너스 802로 바뀌게 돼요. 지금은 이 기체로 바뀐 상황에서의 반응열을 구해본 거고요. 근데 이 마이너스 802가 어떻게 나왔냐라고 했을 때 반응물의 결합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물의 결합에너지 총합을 빼주면서도 이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반응물의 결합에너지 총합은 메테인 1몰 기준으로 CH 결합은 4몰이 있으니까 4A가 들어가게 되고요. O2가 2몰 있다면 산소-산소 이중결합은 2몰 있는 거니까 2B가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빼줘야죠. CO2에는 CO 이중결합이 2몰 있는 거니까 2C를 빼주고요. 수증기가 2몰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 OH 결합은 3몰 있는 거니까 4X를 빼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E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형태는 여기에 있네요. EA 플러스 B 마이너스 C라고 했을 때 이걸 2분의 1배 해주면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2분의 1배 해주게 되면 EA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남게 되고요. 우변으로 넘겼다라고 했을 때 넘어가면 4X인 건데 2분의 1배 했으니까 2X가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802는 2분의 1배 해주면 마이너스 401로 바뀌었겠네요. 2X 마이너스 401로 정리가 되면서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3번은 그림 가가 T켈빈에서 실린더에 A기체와 B기체가 들어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 B기체를 1g 넣었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고 다는 여기에 C기체를 5g 넣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의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에서 C의 부분 압력을 5분의 2atm이라고 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X 그리고 A와 C의 분자량 B를 묻고 있네요. 상황을 처음에 온도를 제시했기 때문에 T켈빈에서 시작해서 뭔가로 바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온도와 외부 압력이 각각 T켈빈 그리고 1atm으로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접근이 가능한 문제고요. 지금처럼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면 부피를 표시해주고 있는데 이 부피가 몰수에 비례하는 거죠. V를 떼고 몰수에 대한 상대값처럼 정리해보면 처음에 A와 B가 1몰 기준으로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끝나고 나서 A, B, C에 대해서 V 떼고 생각해주면 2몰 기준으로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주어진 자료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자료를 먼저 써줄게요. 다에서 C의 분압이 5분의 2atm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압력 1atm 중에서 분압이 5분의 2atm이라면 몰 분율이 5분의 2라는 거죠. 그러면 C에 대한 몰수의 상대값이 나오는 게요. 전체를 기준으로 5분의 2인 거니까 즉 2에 0.4배를 해주면 0.8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0.8로 넣고요. 그러면 A와 B를 합해서 나머지 1.2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랑 비교해주면 될 것 같아요. A 1g, B 1g이 있을 때 1인데 지금은 B 1g만 추가된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죠. B 1g만 추가됐을 때 1.2, 둘을 더해서 1.2가 돼야 되니까 B 1g 기준으로 0.2라는 걸 알아내는 거죠. 자료 정리하면서 검산해주면 B 1g이 0.2라는 걸 찾았으니까요. 2g이면 0.4가 되고 더해서 둘이 더해서 1.2가 되도록 A는 0.8이 되고요. 공간이 좀 좁네요. 앞쪽으로 와서 A 1g이 0.8, 이 자리 0.8로 들어가고
B 1g은 0.2였으니까 0.2 대입해주면 더해서 1이 되는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검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X도 찾을 수 있는 게요. A 1g이면 0.8에 해당하는 몰수, B 2g이면 0.4에 해당하는 몰수인 거니까 전체 몰수의 총합은 1.2가 되고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몰수의 비율이 그대로 부피의 비율인 거니까요. 지금 V 떼고 쓰고 있었으니까 X자리가 그대로 1.2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하라고 한 것 중에서 X는 1.2이자 5분의 6이 되면 되고 A와 C의 분자량비를 물었는데 지금 여기서 비교해주면 되겠군요. 어차피 몰수의 비율, 질량의 비율이 있으니까 분자량비가 나올 텐데요. A와 C에 대해서 특히 다해서 비교하면 같은 몰수 기준으로 질량이 1대5인 거니까 그대로 A와 C의 분자량비가 1대5인 거죠. C쪽이 5배인 거니까 이 값은 5로 정리가 됩니다. 5를 약분시키고 나면 6이 남네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4번은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농도로 정의되는 표현상수라고 되어 있고요. 개수가 2대 1대2로 명확하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표는 부피가 같은 두 개의 강철 용기 가와 나에서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초기 상태와 표형 상태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초기 상태에서 T1, T2 켈빈 위주로 T1, T2 켈빈에서요. 각각 A, B, C가 몇 몰씩 있었는지 정확한 몰수를 주고 있고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C의 몰 분율을 줬네요. 전체 중에서 C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관계를 준 거고 풀이 방식은 정석적으로 풀이한다라고 했을 땐 초기 상태에서 시작해서 개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A가 2x만큼 반응했다면 B는 x만큼 반응하고 C가 2x만큼 생성이 되면서 전체 평형에서의 몰수를 x, 미지수 하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전체 몰수분의 C의 몰수에 해당하는 몰 분율이 2분의 1이라고 해서 정리해주면 편하게 방정식 풀어서 x값을 찾으면서 평형에서의 몰수값이 나오게 돼요. 같은 방식으로 아래쪽도 할 수 있습니다. 정석적인 거 하나만 풀어볼까요? 만약에 가에서 풀이한다면 이런 식으로 풀이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C에 대해서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플러스 2x만큼 반응했다면 2분의 1은 하고 들어가서요. 평형에서 C의 몰수는 2x가 될 테고 전체 몰수의 경우에는 처음에 3에서 시작해서 2x 없어지고 2x 생기면서 A와 C는 몰수 변화가 A와 C의 총합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생각해주면 B 때문에 X만큼만 줄어든 거니까 3-X 형태로 쓸 수 있죠. 뭐 하나하나 쓰기보다는 이 정도로 써주셨으면 되고 그러면 아래쪽이 2배에 해당하는 4X인 거니까요. 여기서 X가 0.6이 나오면서 X에 0.6을 대입했다면 C가 1.2만큼 생기는 거고 A는 1.2가 빠져서 0.8이 되는 거고요. B는 0.6에 해당하는 양이 빠져서 0.4로 들어가게 됩니다. 간단한 검사는 전체가 2.4몰, 그 중에 1.2몰인 거니까 C의 몰 분율이 2분의 1을 잘 만족하고 있는 거죠. 제가 계산하면서 약간 어색했던 건 물론 정석적인 풀이로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여기도 비슷해요 여러분. 2-2x, 1-x 여긴 0.6 플러스 2x라고 두고 이 5분의 3 만족하는 x를 찾아서 몰수를 쭉 구해주셔도 되는데 사실 그날따라 좀 컨디션이 좋다면 이런 상황에서 A와 B의 개수가 2대 1인데 초기에도 2대 1로 시작했죠. 그러면 A와 B가 아무리 반응해도 어차피 반응도 2대 1로 할 테니까 평형 상태에서 남아있는 A와 B가 2대 1의 몰수비인 게 확정입니다. 이건 나에서도 마찬가지인 게요. 정반응을 하건 역반응을 하건 예를 들면 뭐 2 빼기 2x와 1 빼기 x라고 해도 1대2 비율이지만 2 플러스 2x와 1 플러스 x 즉 역반응을 했다라고 해도 2대1 비율을 만족하는 건 여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수와 초기 몰수가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평형 상태에서 다른 건 몰라도 A와 B는 무조건 2대1 비율을 만족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비율 관계에서 시작해서 그냥 상대값으로 여기부터 시작해서 상대값으로 정리하다가 항상 우리가 간단한 숫자로 상대값으로 정리하다가 실제 숫자에 맞춰서 스케일 정리를 하는 건 값을 맞추거나 뭐 합을 맞추거나 차를 맞추거나 어쨌든 주어진 자료가 하나만 더 있으면 실제 자료에 맞게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제가 풀이한다면 만약에 이런 게 눈에 보였으면요. 어떤 식의 풀이도 괜찮냐면 A와 B는 무조건 2대 1로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항상 전체 몰수 중에서 C가 2분의 1이라는 건 나머지 2분의 1이 A와 B라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잠깐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A와 B의 실제 몰수는 몰라도요. 여기 잠깐 A, B, C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A와 B가 상대값으로 2대 1로 평형 상태에서 존재할 건 확실한 상황이고 그럼 C가 얼마나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전체 중에 C가 절반이라면 C하고 A 플러스 B하고는 1대 1 비율인 거죠. C가 2분의 1이라면 나머지 2분의 1이 A 플러스 B인 거니까요. 이 자리를 3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비율 관계를 지키고 있는 평형에서의 몰수의 상대값을 쓴 거고
여기서 이제 실제 몰수로 바꿔가는 과정은 뭔가 자료가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실제 평형에서의 몰수를 결정할 수 있는 자료가요.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A와 C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A와 C의 몰수 총합은 A가 없어진 만큼 어차피 C가 생길 테니까요. 아무리 반응을 해도 A와 C의 몰수 총합은 초기에 A의 몰수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A와 C의 몰수 총합이 C는 처음에 없었고요. 반응 과정에서 유지가 된다는 걸 이용해주면 지금 2와 0에서 시작했으니까 이 평형 방정식으로 계산한 거에서도 당연하지만 평형에 도달했을 때 A와 C의 몰수 총합은 그대로 2가 나와야 됩니다. 2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2와 3을 더하면 5인 거니까 5를 2로 바꾸기 위해서 0.4배만 해주면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 0.4배 해주면 얘는 0.8이 되고 0.4배 해주면 0.4가 되고 0.4배 해주면 1.2가 되는데 그게 지금 여기에서 구한 값들이잖아요. 0.8, 0.4, 1.2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이게 잘 안 되실 것 같으면 잠깐 멈추고 나에서의 상황이 좀 더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나에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계산을 방정식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잠깐 멈추고 도전을 해보시고 저는 바로 해볼게요. 비슷하게 A와 B가 2대1인 건 확정이고 그냥 내가 기준을 삼아서 그냥 간단한 숫자에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C가 전체 중에 5분의 3이면 나머지 A와 B는 전체 중에 5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2대3 비율인 거니까요. 3이라고 했을 때 이 자리는 4.5가 되는 거고 요 소수점이 불편하면 전체적으로 2배에서 생각해 주셔도 돼요. 저는 그냥 이대로 두고 해볼게요. 그러면 앞에서와 비슷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도 A와 C의 몰수 총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용해주면 A와 C의 몰수 총합은 지금 2.6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2.6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A와 C의 총합이 6.5가 됩니다. 그럼 6.5를 2.6으로 바꾸기 위해서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둘 다 65, 26이라고 생각해 주면 13의 배수네요. 5대2 비율 관계인 거니까 앞에서랑 비슷하게 파란색을 실제 몰수에 맞춰서 바꾸기 위해서는 0.4배만 해주면 됩니다. 0.4배에서 평형에서의 몰수를 구해보면 얘 0.8이 되고 얘 0.4가 되고 A, B는 똑같네요. 0.4배 했다라고 해주면 1.8이 되면서 이 노란색으로 쓴 값이 나에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A, B, C의 몰수에 해당하는 거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방정식으로 풀이하셔도 괜찮습니다. 기억번 나에서 초기 상태 반응 지수는 T2 켈빈에서의 K보다 작다. QK 비교를 해보라는 거고요. 나에서 초기 조건 기준으로 최종 평형에 도달한 게 이 노란색이에요. 지금 여기에 옮겨 적지 않아도 되겠죠? A, B가 2, 1에서 0.8, 0.4로 줄었으니까 정반응을 한 거고요. 이렇게 정반응이 되려면 Q가 K보다 작아야 됩니다. Q는 K보다 작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가와 나에서 C의 농도를 비교하라는 건데 대소관계 정도만 찾으라는 거죠. 부피가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C의 농도는 C의 몰수하고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2대3 비율관계로 나 쪽에서가 크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1.5라고도 찾을 수도 있고요. 1보다 큰 상황에 해당하죠. 니은번 맞는 보기. 디귿번 T1 켈빈, T2 켈빈에서 평형상수 B를 묻고 있는데 직접 평형상수를 부피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 같은 부피를 1리터라고 생각하면서 어차피 비율 관계만 구하기 위해서 그대로 풀어주셔도 되긴 하는데 지금은 A와 B가 마침 평형에서의 몰수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평형상수를 쓰기 위해서 A와 B의 농도가 분모 쪽에 들어가고 C의 농도가 분자 쪽에 들어가죠. 물론 개수는 지수로 올라가는 상태인데 계산을 하나마나 같은 부피에 A와 B의 몰수가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A와 B의 농도가 같은 거고요. 그럼 평형상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분모에 들어가는 값은 똑같죠? 정확한 평형상수가 아니라 비율관계 정도만 필요한 거니까 그럼 이 평형상수는 C의 농도의 제곱만 비교해주면 됩니다. 근데 C의 농도의 제곱만 또 비율을 비교하는 건데 그 C의 농도에 해당하는 게 지금 2대3 비율 관계였고 같은 부피라면 농도도 2대3인 거죠? 제곱해주면 4대9이기 때문에 평형상수의 비율은 T1, T2 켈빈에서 4대9다.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되네요. 기억, 니은, 디귿번 보기가 맞는 보기죠. 전체 맞는 보기고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5번은 25도씨에서 혼합수행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HA와 HB가 모두 약산이라는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혼합 조건과 산염기 비율과 pH를 주고 있네요. 우리가 항상 산염기 파트에서는 특히나 이런 약산 약염기에 대해서 산염기 비율이 주어졌을 때 산염기 비율과 pH는 핸더슨-하셀 방식, 산염기 비율과 수소이온 농도는 Ka, 산염기 비율과 수산화이온 농도는 Kb에 집어넣으면서
기본적으로 이 산염기 비율이 산염기 반응 문제 풀이에서 적극적으로 좀 사용이 되잖아요. 지금도 산염기 비율과 pH가 주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산염기 비율과 pH, 이게 수소이온 농도로 준 거니까요. 그냥 Ka 값을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자료들을 찾을 때도 Ka나 Kb나 또는 핸더스-하세바식 정도의 이런 산염기 비율이 들어간다는 걸 신경 쓰면서 문제 풀어주셨으면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HA가 2를 곱해주면 10mm몰이 있었고요. 여기 NaOH를 일부 집어넣었더니 산염기 비율이 2분의 1이 된 상황이에요. 일단 X 찾으면서 정리해보면 2대1 비율을 갖게 됐다는 건 원래 HA만 있을 때는 3이었던 거고 3 중에서 2를 바꿨다는 거죠. 즉 10을 기준으로 이거에 3분의 1을 바꾼 거니까 이렇게 곱했을 때 3분의 10이 나와야 됩니다. 이 자리가 3분의 10이 나와야 되고 그 값이 지금 둘은 곱해주면 50x인 거니까요. 공 날리고 나면 x는 15분의 1이라는 게 먼저 나오게 되고요. 구하라고 한 것 중에서 기억을 이 자리 보면서 구한 거네요. 지금 HA, 약산 HA가 있는 가운데 항상 약산 약염기 반응은 없어지는 반응이 아니라 바뀌는 반응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체 10 중에서 얼마나 바꿨냐의 문제에서 지금처럼 2대1 비율 관계를 가지려면 원래 3이 있었던 건데 그 중에 1을 바꾼 거니까 원래 있던 거에 3분의 1을 넣어서 바꿔준 겁니다. NaOH가 그럼 10을 기준으로 3분의 10이 들어갔고 그게 50x라고 해주면 x가 바로 나오게 되고요. 아래쪽에 Ka 값도 묻고 있으니까 Ka는 미리 구해놓으면 이렇게 산염기 비율과 pH가 주어지면 수소이온 농도를 준 거니까요. Ka 값은 산염기 비율에 수소이온 농도를 곱해서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나오게 되고, 아래쪽은 사실 이렇게 자료를 줄 것 같으면 여기는 왜 줬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문제에서 y에 대해서 물었는데 y는 이 자리와는 무관하게 그냥 어차피 여기서 산염기 비율을 줬잖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 산염기 비율과 수소이온 농도 또는 산염기 비율과 수산화이온 농도, 산염기 비율과 pH를 보면서 풀이하는 건데, 지금 Ka 값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서도 HA와 A-가 산염기 비율이 주어지면 KA는 만족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산염기 비율을 100분의 1이라고 줬어요. 100분의 1에 수소이온 농도를 곱해서 이 값이 나왔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pH를 구하기 위해서 수소이온 농도를 구한다라고 생각해주면 100분의 1만 넘겨주게 되면 이 수소이온 농도는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해서 이 값이 나오겠죠. 그럼 수소이온 농도가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근데 4랑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랑 비교하는 게 좋죠. 그러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바꿨으면 수소이온 농도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 농도로 pH 4가 되는 그 10의 마이너스 4승 몰 농도보다 큰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되는 pH 4에서의 농도보다 수소이온 농도가 큰 거니까 pH는 그 기준 4보다 작아지겠죠. y는 4보다 작아진다가 되고 니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뭐 여기를 볼 필요 없이 그냥 이 자료만 가지고도 y에 대한 분석이 가능했던 거고요. 이 자리의 경우에는 지금 아래쪽 디귿에서 이제 KA끼리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를 채우라는 거네요. 이 자리만 채우면 HB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산염기 비율과 수소이온 농도는 이미 주어진 거니까요. 수소이온 농도를 곱해서 KA 값을 찾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HB가 곱해주면 10이 있었고 여기는 100x네요. 50x가 3분의 10이었으니까 100x는 2배에 해당하는 3분의 20이 들어간 거예요. 이 자리가 12자 3분의 30이었으니까 처음에 3분의 30이 있었는데 3분의 20만큼 바꿨다가 되겠죠. 계속 강조드리지만 HB, 약산이나 약염기의 반응은 없어지는 반응이 아니라 바뀌는 반응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면서 처음에 3분의 30이 있었는데 3분의 20, 3분의 2에 해당하는 걸 바꾸면 남아있는 건 1이고 바꾼 게 2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3 중에서 3분의 2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럼 이 산염기 비율은 2가 되는 거고요. 여기를 구하라고 했으면 2가 되고, 그러면 Ka 값은 2 곱하기 수소이온 농도 10의 마이너스 4승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문제에서는 HB 쪽이 몇 배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오면서 몇 배가 된 거냐, 10의 거듭제곱으로는 10배고 숫자로는 4배인 거니까 40배를 해준 거네요. 20배가 아니라 40배로 들어가야 되고요. 디귿 틀린 보기가 됩니다. 기억번 보기만 맞는 보기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6번은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반응 속도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속도론 문제가 개수를 명확하게 주면서 간단하게 출제가 됐네요. 2A가 4B 플러스 C가 되는 반응, 개수는 명확하게 다 주어져 있고,
강철용기 가하나의 초기 상태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요. 표는 반응이 진행될 때 반응 시간에 따른 A의 양분의 B의 양 플러스 C의 양에 대한 비율 관계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고, 반응 시간이 20분일 때 A의 질량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8배라는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A의 질량이 Wg, EWg, 질량이 2배니까 몰수로도 2배 차이 나는 상황에서 시작했고요. 가는 A만 있으니까 분석이 편하고 나는 A와 C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반감기 위주로 분석을 하겠죠. 다만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감기가 다를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풀이해야 되는 상황이고, 주어진 자료를 보면 초기 자료와 10분에서의 자료가 주어지는데, 이 10분에서의 자료에서 시작해서 자료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특히 개수가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스케일을 이 자료에 맞춰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2와 15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분자에 들어가는 B와 C가 15만큼 생성이 됐다는 건데, 개수를 보면 개수 그대로 반응했을 때는 5가 생성이 되는 거니까 지금처럼 B와 C가 처음에 가에선 없었죠. 분명히 생성이 된 건데 15만큼 생성이 되려면 개수의 3배만큼 반응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면 B와 C가 15 생성됐을 때 지금 A가 2가 남았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반감기가 나오겠죠. 근데 B와 C가 0에서 시작해서 15만큼 개수의 3배 반응할 때, 그럼 개수의 3배 A는 그럼 6이 반응한 거고요. 6이 소모돼서 2가 나온 거니까 이 자리가 8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바로 반감기가 나오죠. 8에서 2가 되기 위해선 반감기가 2번 지난 거니까 이쯤에 반감기를 잠깐 표시해 볼까요? 그럼 가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5분인 거고, 나의 경우에는 몇 분일 거냐의 문제에서 요 자료 그리고 요 자료가 남아 있어요. 지금은 이 자료를 통해서, 왜냐면 A에 대해서 초기에 2배 차이라는 걸 줬고 다시 한번 A에 대해서 여기서 자료를 줬으니까 이 자료 정리하면 아마도 아래의 반응에 대해서 반감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20분 자리를 찾아보면 20분이 지났을 때 10분이 지나면서 4분의 1이 됐으니까요. 또 10분이 지나면 반감기 2번 지나면서 4분의 1이 됐을 겁니다. A에만 집중해보면 A가 0.5가 돼요. 우리가 몰수의 상대값으로 0.5라고 한 건데, 어차피 질량으로 8배 차이가 난다면 똑같은 A에 대해서 몰수로도 8배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이 값을 그대로 써서 상대값으로 정리해보면, 가에서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몰수의 상대값으로 0.5라고 했을 때 8배인 거니까 나에서는 4가 돼야 돼요. 그럼 이 자리가 4분의 몇 이렇게 들어가면서 A의 양이 4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도 찾을 수 있죠. 처음 시작할 때 A의 양이 이 노란색 스케일을 계속 기준으로 삼아서 정리해보면, 여기를 우리가 8로 썼으니까 8에 해당하는 A가 있었다면 EW는 16에 해당하는 A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가 16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럼 여기서 반감기가 나온 거네요. 16에서 시작해서 4, 즉 4분의 1이 되려면 반감기가 2번 지난 건데 그게 20분인 거니까 나에서의 반감기는 10분이라는 걸 찾게 되고요. 그러면 요 자리, 요 3에 해당하는 요 자리를 정리하면서 초기에 C가 얼마나 있었는지도 나오는 게, 10분이 지났을 때요. 좀 복잡해도 여기에 그냥 써도 되겠죠. 10분이 지났을 때 A는 반감기를 거치면서 8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3을 만족해야 되니까 위쪽에 B와 C의 총합은 24가 돼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얼마나 반응했냐는, A가 아래쪽에서 보면 지금 8만큼 줄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A가 8만큼 줄었다면 개수의 4배 반응이기 때문에 개수의 4배, B와 C는 그럼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 5가 생성되는 거니까 그거의 4배라면 20이 늘어난 거네요. 복잡하더라도 표시해 볼게요. 여기서 20이 늘었고 그래서 24가 됐다면 처음 시작할 때 이 자리는 4라는 겁니다. 즉 A의 양과 초기엔 BC라고 했지만 C가 있었죠. 그게 4인 거니까요. 16분의 4이자 4분의 1이 되네요. X는 4분의 1이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상황 파악은 거의 된 것 같은데요. 기억번 T1 켈빈에서 이 반응의 반감기는 10분이다. T1 켈빈에서 이 반응의 반감기는 5분이고요. T2 켈빈에서가 10분입니다. 여기 10분이 아니라 5분으로 들어가야죠. 기억은 틀린 보기. T1과 T2 온도의 비율을 묻고 있는데, 지금은 압력 부피를 안 쓰고 있는데 온도 압력 부피를 이용해서 몰수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죠. 지금은 온도 압력 부피가 있고 몰수에 대해서는 16일 때 여기 4라고 해주면 몰수가 몇 배인지, 온도 압력, 그러니까 압력 부피가 몇 배인지가 주어져 있으니까 온도로 몇 배인지를 찾을 수 있고요. 우리가 온도의 경우에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NR분의 PV 형태로 정리가 돼요.
뭐 T1과 T2에 대한 비율 관계를 찾는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분수 형태로 주어져 있다면 그냥 분모에 비해서 분자가 몇 배인지를 그냥 여기에 표시하면서 찾기도 합니다. 그냥 T1에 비해서 T2가 몇 배냐, 그냥 요 분수 형태의 자료를 분자를 주어로 잡아서요. T2에서가 T1에서의 몇 배냐라고 생각해주면 몇 배냐라고 물었을 때 온도는 PV에는 비례하고 몰수 N에는 반비례하는 거니까 그냥 비례하는 값 몇 배인지 보고 반비례하는 값은 역수배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디귿번 보기에 대해서 요식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T2 쪽에서가 PV 값은 4와 9인 거니까 PV 값만 놓고 오면 4분의 9배. 온도하고 PV는 비례하니까 4분의 9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몰수는 2대5 비율이죠. 8과 20인 거니까 2대5 비율 관계를 가지면서 몰수로는 2분의 5배인데 분모에 있으니까 역수배해야 되죠. 5분의 2배 해주면 됩니다. 약분시켜주면 10분의 9로 정리가 되면서 5분의 4가 아니라 10분의 9가 돼요. 그래서 뭐 T1, T2 각각 구해도 되지만 그냥 쓰여져 있는 꼴이 분수 형태로 T1에 비해서 T2가 몇 배냐? 그럼 자료 정리한 다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비례, 반비례 관계를 보면서 몇 배인지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옳은 보기로는 10분의 9가 되는 상황이네요. 디귿번 틀린 보기가 됐고 니은번 보기와 맞는 보기죠.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3페이지는 그래도 계산이 조금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평소에 그러니까 14번 문제가 뭐 어떻게 풀었냐에 따라서 좀 계산이 있는 문제긴 한데요. 그래도 평형 파트가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계산도 줄고 조금 난이도가 낮게 나오는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페이지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남아있는 4페이지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 마지막 남아있는 네모난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보시면요. 그림 가는 25도씨에서 0.1몰 농도의 약산 HA 50ml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 NaOH를 첨가했고 다시 한번 NaOH를 추가한 상황입니다. 25도씨에서 이온화상수를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적고 약산의 강염기를 첨가하고 있으니까요. 약산의 짝염기인 A- 형태로 바꾸는 반응이 진행되는 거고 그 양은 처음에 0.1몰 농도 50ml면 곱해주면 5만큼 있었고요. 50에 0.05인 거니까 절반만큼을 먼저 바꾼 거네요. 그러면 1대1 비율 관계를 가지면서 완충 요행이 될 테고 다시 한번 0.05에 50ml인 거니까 2.5를 추가하면서 처음에 약산에서 시작해서 1대1 완충 요행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A-가 녹아있는 수액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A-의 농도가 지금 pH를 결정할 때 쓰일 테고요. 이때 주의해야 될 건 HA가 모두 A-로 바뀌었다고 해서 농도까지 유지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되죠. 지금 HA를 전부 A-로 바꾼 지점이 여기이긴 한데 그 과정에서 부피가 3배 됐기 때문에 농도는 10분의 1에서 시작해서 3분의 1로 줄어들면서 30분의 1몰 농도 상황이에요. 물론 정확히 150ml에 5mm몰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값으로 A-의 농도를 구해도 되기는 합니다. 묻는 것들만 정리해 볼게요. X는 1에 해당하는 게 맞죠. 지금 HA에 NaOH를 넣으면 항상 바뀌는 반응이라고 생각하면서 전체 중에서 절반을 바꿨기 때문에 산염기 비율은 1대1인 상황입니다.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이렇게 산염기 비율이 1대1일 때는 수소이온 농도가 KA랑 같아지는 거죠. 여기에서 수소이온 농도를 물었다면 그대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몰 농도라고 해주시면 돼요. 수소이온 농도나 pH 관련해서는 이 다에서 물었는데요. 염기를 녹인 소액인 거니까 OH-의 농도를 구해주면 되고 이 OH-의 농도가 루트의 C 곱하기 KB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농도는 30분의 1로 구했고요. KB 값은 KA 값과 곱해서 KW가 나올 수 있도록 3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들어가게 되네요. OH-의 농도는 지금 9분의 1은 루트를 벗으면서 3분의 1이 될 테고요. 뒤쪽에 10분의 1과 10의 마이너스 5승을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이 있었을 텐데 루트를 취해주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여기서 직접 pOH를 구한 다음에 비교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pH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이 자료를 이용해서 수소이온 농도로 바꾼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수소이온 농도는 곱해서 KW 값이 나올 수 있도록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몰농도가 되고요. 문제에서 비교하라고 준 11, 즉 pH가 11이라면 10의 마이너스 11승 몰농도와 비교하라는 건데 기준이 되는 농도보다도 수소이온 농도가 커진 상황이에요. 그럼 pH는 11을 기준으로 수소이온 농도가 커지면서 11보다 작은 상황이 되겠죠. Y는 11보다 작다로 들어가야 됩니다. 디귿번 나와 다에 각각 NaOH를 0.01g 추가했을 때 pH 변화가 나가 다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완충 요액 상황인 거고요. 다는 그냥 염기가 녹아있는 수액인 거니까
염기를 추가했을 때 pH 변화는 완충료액에서가 당연히 pH 변화가 작겠죠? pH 변화는 나가 다보다 작다. 완충료액의 성질을 알고 있냐라고 물은 겁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8번은 화학 평형 이동과 관련된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험이 하나 주어져 있네요. X는 A부터 C 중에 하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열학 반응식과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라고 되어 있고 개수는 A만 주어진 상태에서 발열 반응이란 조건은 제시하고 있고요. 실린더에 A와 B를 각각 N몰씩 넣고 반응이 진행되어서 T켈빈에서 그림과 같은 평형 상태 1에 도달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평형 상태인 거군요. 이때 실린더 속에 A와 B의 몰 분율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A와 B의 몰 분율이 같으면 몰수가 같은 건데 분명히 A와 B가 같은 몰수에서 시작해서 정반응을 통해서 C를 만들었는데 여전히 둘이 몰수가 같아지려면 반응 과정에서의 A와 B의 몰수 변화가 같아야 되는 거죠. 같은 몰수에서 시작해서 반응할 때 A와 B가 줄었을 텐데 그 줄어든 양이 동일하다. 즉 A와 B의 개수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A가 1이었으니까 B도 1로 주어진 상태고요. 실린더에 X를 0.5m몰을 추가했고 다시 한번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실린더 속 기체에서 몰 농도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X가 A라는 걸 알려준 거죠. 지금 A와 B는 개수가 같기 때문에 A, B를 첨가하지 않고는 아무리 반응을 정반응, 역반응 하더라도 A와 B의 몰수는 계속 같게 유지되는 상황이에요. 초기에 N몰씩 넣은 상태에서 정반응을 해서 줄어들더라도 같은 몰수로 줄어들었으니까 A와 B의 몰 분율이 같았고요. 그 다음 이 X를 넣었는데 A, B 아니라면 C인 거니까요. 만약에 C가 들어갔다라고 해주면 C가 들어가면서 역반응을 했을 텐데 역반응을 해도 A와 B가 1대1로 같은 몰수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등호를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X는 C가 아니라 A나 B를 첨가한 상황인 건데 A의 농도가 커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첨가한다면 A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X는 A가 들어간 거고요. A를 0.5m몰 추가해서 그러면 정반응을 했겠죠. 르샤틀리 원리에 의하면 반응물 첨가해서 정반응을 진행했을 테고 다시 한번 평형에 도달했고요. 다에서는 3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피스톤 위에 추를 올려서 외부 압력을 증가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는데 이때 각 기체의 몰수가 2에서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압력을 높여서 부피를 줄여줬는데요. 부피가 감소하게 되면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몰수가 일정하다는 건 부피 변화에 의한 평형의 이동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부피 변화에 의한 평형의 이동이 없는 건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의 특징입니다. 즉 반응물의 개수 총합과 생성물의 개수 총합이 같아야 되니까 부피 변화에 의한 평형의 이동이 없다는 걸 통해서 C의 개수 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C가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반응을 통해서는 A 플러스 B가 EC가 되던 EC가 A 플러스 B가 되던 즉 정반응을 하건 역반응을 하건 몰수의 변화가 없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 중간 부분에 대한 부피도 찾을 수 있는 게 지금 처음에 A와 B를 N몰씩 넣었다라고 했고 거기서 정반응을 해서 평형에 도달했는데 반응 과정에서 몰수는 바뀌지 않으니까 초기에 2N몰 넣고 시작했으면 여기에서도 2N몰의 기체가 총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A를 0.5N 넣고 정반응을 했겠지만 반응 과정에서 전체 몰수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2.5N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압력과 온도가 일정한 가운데 몰수와 부피가 비례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2V리터라면 이 자리는 2.5V리터가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압력을 높여주면서 부피가 5분의 2배가 된 거죠. 그러면 압력은 2분의 5배가 된 상황일 겁니다. 뭐 정확히 압력을 묻진 않았으니까 묻는 것들만 정리해 볼게요. 일단 이 정도 상황 파악은 되는 것 같고요. X는 A라고 구한 상황이고 2와 3에서 기체의 밀도를 물어봤는데 기체의 질량은 유지되는 상황이고 밀도는 부피에 반비례하겠죠. 부피가 5대2 비율 관계이기 때문에 밀도는 2대5로 들어가야 됩니다. 2대5이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3에서 온도를 낮추면 C의 양은 증가한다. 발열 반응이라고 준 게 언제 쓰일까 했더니 디귿번 보기에서 쓰이는군요. 3은 평형인데 우리가 르샤틀레 원리에 의해서 평형에서 온도를 낮추면 발열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 발열 반응이 지금은 정반응이기 때문에 정반응 진행을 통해서 C의 몰수는 증가하는 게 맞죠. 디귿번까지 맞는 보기가 되네요.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9번은 기체와 관련된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A가 B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데 B의 개수만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장치가 상당히 복잡하게 주어져 있네요. 천천히 읽어가면서 상황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온도 T에서 꼭지로 분리된 강철 용기 1과 2 그리고 실린더 3과 4에
A와 B, 네온을 그림과 같이 넣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행히 그래도 부피는 다 V리터로 나눠서 준 상황이고, 꼭지 2를 열어서 반응이 완결되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꼭지 1을 다시 닫았죠. 이때 3에서 A와 C의 몰 분율이 같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열고 닫고, 그 다음 다시 꼭지 2를 열어서 반응이 완결되도록 해주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꼭지 1을 닫았고, 이때 B의 부분 압력 자료를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장치를 제거하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네온의 부피가 0.4V 리터라는 조건을 주고, 이 주어진 상황을 파악해 보라는 거고요. 처음에 온도가 T라고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온도를 바꾸진 않았네요. 온도가 T로 일정하다라고 주어져 있고, 온도가 일정한 상황이라면 그냥 PV를 몰수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정확한 부피가 필요한 게 아니죠. 개수 B를 찾고 P1, P2에 대한 압력 B 정도만 찾는 거니까, 실전에서라면 부피 V라고 주어진 자리들은 그냥 1리터라고 생각하면서 PV 값을 몰수라고 생각하고 자료 정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A가 1몰 있을 때 B도 1몰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상황은 이 나 상황에서 그냥 열고 닫는 상황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A와 C의 몰 분율이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A가 남았다라는 것 자체가 B가 한 개 반응물로 모두 반응했다는 거고요. 처음에 그냥 여기에서 반응을 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요 나 상황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면, 나 상황에서 A가 1이 있었고 B가 1이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B는 한 개 반응물로 모두 반응한 상황이고, A와 C에 대해서는 몰 분율이 같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 몰 분율이 같으면 몰수가 같아야 되는 거고요. 이 정도는 암산을 해도 될까요? 1-x와 2x가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x가 3분의 1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3분의 1 반응해 준 거고, 여기는 3분의 2가 생성이 돼서 반응이 끝나고 나서 A가 3분의 2몰, C가 3분의 2몰 있으면서 둘이 몰 분율이 같아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편하게 일단 B의 개수는 나온 거네요. 지금 반응할 때 1대 3의 비율로 반응하고 있으니까요. B의 개수는 3으로 주어지면서 구하라고 한 것 중에서 B 자리는 구했고요. 이렇게 반응이 완결된 상황에서 닫게 되면 전체 공간을 1대1로 나누고 있는 거니까 들어있는 A와 C의 몰수도 반반 나눠지겠죠. 그래서 여기를 닫았을 때,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A와 C는 처음에 3분의 2씩 들어있었는데 닫으면 반반 나눠지게 되니까요. 3분의 1씩 들어있는 상황이 됩니다. 표시해볼까요? 3분의 1에 해당하는 A와 3분의 1에 해당하는 C가 이제 남게 되는 거고, B는 없어진 상황이고요. 대신 꼭지를 열면 여기에 B가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반응을 할 텐데, 이번엔 A가 한 개 반응물로 모두 반응해 준 거고, 남아있는 B에 대해서 자료를 줬는데 B의 부분 압력이 1.5 atm이라고 주고 있어요. 즉 이걸 열게 되면 여기에서 이번에는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요. 요건 이쪽으로 잠깐 써볼게요. 그럼 A 플러스 3B가 2C가 되는 반응을 다시 하는 건데, A와 C는 3분의 1씩 처음에 있었고 B가 얼마나 들어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일단 반응이 끝나고 나서에 대한 정보를 A는 없이 B가 남는 상황이라고 조건을 준 거고요. 물론 요 B의 분압이 정확히는 열고 반응이 끝난 다음에 꼭지를 닫았을 때의 압력이긴 하지만, 우리가 꼭지를 닫는다라고 해서 B의 압력이 바뀌거나 하는 건 아니죠. 뭐 교실이 지금 1기압인데 갑자기 칸막이를 친다라고 해서 양쪽의 압력이 1기압이 아닌 다른 압력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꼭지를 닫아도 B의 분압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반응이 완결되고 나서 가지고 있던 분압이 그대로 유지된 거고, 그게 1.5 atm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꼭지를 닫기 전에 반응이 끝났을 때의 상황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제가 요 전체에 대해서 먼저 보는 건데, 요 전체에 대해서는 1.5 atm으로 B가 2리터 공간에 들어있으니까 3몰에 해당하는 양이 남았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중간 체험에서 B에 대한 정보가 나오네요. A가 3분의 1 반응했을 때 B는 1 반응하고 C는 3분의 2가 생성이 돼서 이 자리가 1이고, 이 자리가 그러면 4로 들어가게 됩니다. B가 4몰이자 우리는 PV 값을 몰수처럼 쓰고 있으니까, 그럼 P1에 해당하는 압력이 4atm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이 자리가 4라고 나왔네요. 마지막 P2 자리만 찾아주면 되는데, 마지막 상황은 이제 이걸 다시 닫는 거죠. 이 자리를 닫게 되면 이 전체 몰수를 다시 한번 반반 나눠 갖게 되니까 B와 C에 대해서는 1.5하고 0.5로 이 절반에 해당하는 양으로 색깔을 맞춰볼까요? 1.5에 해당하는 양, 0.5에 해당하는 양으로 여기에 쌓이게 되고요. 마지막 상황은 이제 고정장치를 풀게 되면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압력이 같아지는 곳으로 움직이게 되죠. 근데 그때 네온의 부피가 0.4V리터가 됐다는 건
이쪽이 0.4V, 이쪽은 1.6V/L가 됐다는 건데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이다 멈추게 되면 압력이 같죠? 근데 지금 온도도 같기 때문에 온도 압력이 일정한 기체는 부피와 몰수가 비례관계에 있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여기에 쓰진 않을게요. 지금 그러니까 이 혼합기체와 이 혼합기체의 상황과 네온의 상황을 비교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혼합기체 꼭지를 닫으면서 절반을 가져온 상황이고 네온은 지금 몇 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정장치를 푸는 순간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부피가 0.4V, 1.6V가 됐다면 온도 압력이 같은 상황에서 부피가 4배인 거니까 몰수가 4배 차이 나는 겁니다. 즉 몰수는 이쪽으로 오면서 4분의 1배란 얘기고 2의 4분의 1배인 거니까 네온이 0.5만큼만 들어있으면 되네요. 몰수로 0.5인데 PV 값을 몰수처럼 쓰고 있으니까요. P2 자리가 0.5atm으로 들어가면서 구하라는 건 다 구한 상황이 된 거죠. 앞에 3이 있고요. 0.5와 4는 8배 차이인 거니까 곱해주면 24로 정리가 됩니다.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갑자기 목이 안 좋네요. 네, 20번 문제 보시면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속도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행히 개수는 다 명확하게 주어져 있고 속도론 파트 문제들이 좀 편하게 문제가 출제된 것 같아요. 개수를 명확하게 줬고 1차 반응이라고 알려준 상황에서 온도 T에서 부피가 같은 두 개의 강철 용기에 물질의 종류와 질량을 달리해서 넣고 반응시킨 실험 가와 나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B와 C의 분합을 PB, PC로 표현했을 때 가에서 T는 3의 1일 때, 또 나에서 T는 A일 때 PC와 PB에 대한 비율 관계를 줬습니다. 두 개의 실험에서 C와 B의 압력비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뭔가 스케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는 활용이 될 것 같고 처음에 가는 A만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요. 나는 A와 B가 함께 있는 상태, B가 생성물인데 생성물 일부도 들어있는 상태에서 시작했고 다행히 온도가 T로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앞쪽의 문제에서는 온도가 다른 문제가 있으면서 반감기가 다른 상황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가든 나든 반감기가 한번 나오면 양쪽의 실험에서 온도가 동일한 거니까 반감기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면서 자료 정리해주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체 압력 중에서 B와 C가 차지하고 있는 압력에 대한 비율 관계인데 결국 B와 C를 합한 기체에 대해서 몰 분율이 주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차피 온도와 부피가 일정한 용기에서는 압력비가 몰수비인 거니까요. 그냥 전체 몰수분의 B의 몰수와 C의 몰수의 합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분수 형태의 자료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시작해서 상대값으로 정리해 보면요. B와 C가 3만큼 생성이 됐다라고 해주면 지금 압력이자 몰수인 거니까 그냥 몰수처럼 생각해 주면 위쪽에 B와 C가 3만큼 생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개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B와 C가 3만큼 생성되기 위해서 A는 2만큼 A분 동안 소모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반감기를 구하기 위해서 A에 집중해 보면 전체 중에서 BC를 합한 게 5 중에서 3인 거니까 이 숫자를 그대로 쓴다라고 했을 때요. BC가 3이라면 전체가 5일 때 A는 2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에 해당하는 A가 A분의 가에서 있었던 거고 우리는 이 자리 처음에 A가 얼마나 있었냐가 중요한데 B와 C가 3만큼 생성이 되려면 개수대로 반응한 상황, 즉 A가 2만큼 소모된 거니까 2만큼 소모돼서 2가 남았다면 처음에는 4만큼 A가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가에서는 A만 존재한다라고 했었고 그냥 그걸 가지고 풀어주면 반감기가 바로 나와버리네요. 반감기가 A가 절반이 되는데 A분이 걸렸으니까 A가 반감기라는 게 나온 거고요. 그럼 아래쪽 상황도 정리가 되는 게 15분의 13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얘도 비슷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A와 B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이 자리로 온 건데 우리가 여기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아직 스케일을 맞추지 않은 거죠. 이걸로 맞춰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는 제가 잠깐 색깔을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15와 13이라고 해주면 이 숫자를 처음에는 그냥 믿고 이 숫자를 가지고 상대값으로 정리해보면 이번엔 전체 중에서 B와 C를 합한 게 13인 거니까 나머지 2가 A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A가 2인 거고요. 그럼 이 자리는 반감기가 A분이라는 건 가에서도 찾았지만 온도가 일정하니까 나에서도 써도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2A였다면 절반이 돼서 2A가 된 거니까 여기는 A가 4만큼 있었고 여기는 다시 절반이 돼서 4인 거니까 A가 8만큼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그렇다고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A가 2배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색깔을 바꿔서 쓰고 있는 거고요. 아직 위아래는 스케일을 안 맞춘 거고 이걸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B가 얼마나 있었냐에 대한 건 여기서 근데 자료 정리하면서 먼저 나오는 게요.
8A에서 2A인 거니까 이 부분 이렇게 움직일 때를 생각해 보면 A가 6만큼 반응을 해줬어요. 즉 0에서 2A까지 오는 동안 A가 개수의 3배만큼 반응을 해준 거죠. 그럼 개수의 3배 반응했다라고 해주면 복잡하니까 여기에 쓰진 않을게요. 처음에 분명히 A 말고 B도 있는 건데 B는 위쪽으로 쓸까요? 좀 헷갈리니까 요거랑 맞춰주기 위해서 제가 위쪽으로 써보면 A와 B가 같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B와 C의 총합이 13이 됐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개수의 3배만큼만 반응한 상황인 거니까 B와 C만 놓고 보면 B가 3생성, C는 6생성 되면서 B와 C의 총합은 9만큼만 늘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9만큼 늘어난 게 여기서 이쪽으로 오면서 B와 C를 합한 건 9만큼 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9만큼 늘어난 게 13인 거니까 처음에 B가 4만큼 있었던 거네요. 그래야지만 이 자리를 보면서 A가 6 반응한 상황, 개수의 3배 반응했을 때 BC도 개수의 3배로 총 9만큼 늘어서 13을 만족하려면 처음에 4만큼 있었던 겁니다. 문제에서 X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X는 바로 찾은 상황이 되는 게 전체 압력 중에서 BC의 압력 합이었고 우리가 비율 관계로 보면 전체 몰수 중에서 BC의 몰수에 대한 건데 전체 12 중에서 C는 없고 B가 4인 거니까 12분의 4이자 3분의 1로 정리가 되네요. X는 3분의 1로 일단 찾았고요. B와 C의 분자량을 찾기 위해선 이 자료를 정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노란색, 파란색을 좀 스케일을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자료가 있죠. 가에서 T는 3A일 때와 나에서 T는 A일 때 B에 대한 그리고 C에 대한 자료를 줬는데 여기서 둘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노란색과 파란색 스케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분자 쪽 정리해보면 가에서 T는 3A일 때 C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렇게 3A까지 오게 되면 A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한 번 지나서 이 자리는 1A가 있을 테고 3A 자리에선 0.5A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C가 얼마나 생성되는지를 보면 어차피 A와 C는 개수가 같으니까 A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없어진 만큼 C가 생성이 됐을 겁니다. 생성된 C의 경우에는 그러면 3.5 C만큼이 생성이 돼 있을 테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상대값으로는 C에 대해서는 3.5만큼 노란색으로 쓸게요. 3.5만큼이 위쪽에서 생성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아래쪽 파란색 스케일에서 정리를 해보면 T는 A일 때 B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건데 T는 A일 때 B 그럼 이 자리의 경우에는 A가 4만큼 반응했죠. 요 T는 A인 곳에서요. A가 4만큼 반응. 그럼 개수의 2배인 거니까 B는 2만큼 생성이 돼서 6만큼 있을 겁니다. 요 T는 A 자리에 4A 뿐만 아니라 물론 C도 있을 텐데요. 지금 B만 써보면 6에 해당하는 B가 있을 테고 그러면 T는 A일 때 B에 대해서 지금 압력 비이자 그냥 몰수로 우리가 쓰고 있는 몰수의 상대값으로 해보면 여기가 6이 되고 근데 둘이 7대 12를 만족하도록 노란색을 바꾸든 파란색을 바꾸든 해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우연히 맞아버렸네요. 7대 12가 그냥 맞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과 파란색이 그냥 스케일이 맞는 건데 만약에 파란색대로 구했을 때는 여기가 12가 나오고 여기는 노란색으로 구했을 때 3.5가 나온다면 12대 7을 만족하려면 노란색을 2배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노란색과 파란색 사이에 일종의 비례상수를 찾고 싶었던 건데 지금은 우연히 처음 썼던 상대값들이 그대로 가와 나에서 스케일이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6과 3.5가 되는데 이게 그대로 12대 7의 비율을 만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몰수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서 질량과 연계해 보면 지금 처음에 전체 질량이 22W라고 했는데 그게 A의 질량이죠. 요게 22W였던 거고요. 그리고 초기에 A와 B를 합해서 60W인 건데 4A에 해당하는 게 22W고 이제는 이 스케일은 맞춰진 거니까 2배에 해당하는 8A는 44W가 되고요. 60W를 만족하기 위해선 4에 해당하는 B가 16W가 됩니다. 그러면 복잡하니까 여기에 옮겨 쓸게요. A와 B에 대해서 우리는 질량 B를 몰수비로 나눠주면 분자량 B가 나오게 될 텐데요. 여기서 A와 B의 분자량 B를 먼저 준 거죠. 둘의 질량 B는 A와 B가 44W와 16W면 11대 4인 거고요. A와 B의 몰수비는 2대 1인 거예요. 대각선으로 곱해서 비율관계만 찾아보면 A와 B의 분자량 B가 11대 8의 비율관계를 가지고 있고 BC를 물었지만 반응식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분자량을 통해서 질량 보존이 성립해야 되죠. A와 B의 분자량이 11대 8인 거니까요. 여기에 그대로 넣어볼게요. A의 분자량이 11, B의 분자량을 8로 두면 22 반응해서 22가 나와야 되니까 C쪽에서 14를 커버해야 됩니다.
C 2개로 14가 되려면 C의 분자량은 7로 들어가게 되네요. B의 분자량을 8로 뒀을 때 C의 분자량이 7이 되면서 뒤쪽에 분자량 B는 7분의 8이 되고요. 앞쪽에 X는 3분의 1로 구해놨었죠. 둘을 곱해주면 21분의 8로 정리가 되네요. 21분의 8,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에서 벗어나는 것 없이 좀 편하게 문제가 출제되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계산이 좀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평가원에서 좀 계산보다는 개념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하면서 특히 뭐 기출에서 크게 벗어난 유형들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혹시 뭐 갑자기 계산을 좀 더 복잡하게 될 수는 있으니까요. 기출에 나와 있던 계산 수준까지는 공부하시고 기출 위주로 해서 뭐 지금껏 공부해 오셨던 대로 기출 위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수능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9월 평가원 화학2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